인류의 영원한 숙제, 사랑. 이봐요, 염승식 씨. 아,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집중하느라고. 잠시만요. 당신의 사랑 이야기를 익명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죠. 이 죽일 놈의 사랑. 사랑. 아, 염승식 씨 진짜 시작부터 죄송해요. 너무 하신 제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무슨 고민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오늘 사연들이 네. 좀 보통 사연들이 또 아니어서. 아, 그래요? 그 심각해요? 사연들, 예, 좀, 제가 진짜 이 사연들을 생각하느라고 완전히 심취했어서 죄송해요. 사연에 대해서 생각하시느라 심취해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보였잖아요. 아유, 얼마나 오늘 또 시원하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 사실 그렇게 고민을 저는-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풀기보다는 네. 같은 마음으로 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고. 공감. 공감과 응원. 공감과 응원. 아, 그 두 단어 다 제가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되게 있어요. 잘 받아먹으시네요. 그렇게 말씀 안 되시죠? 여기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는데요? 저는 공감했잖아요. 공감하신 거를.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 승식 씨랑 코너 들어가는 게 바빠가지고 네. 3부 첫 곡 소개를 안 했어요.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 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주제가 사랑이에요. 뭐 사랑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했거든요. 네. 첫 방송 하시고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바쁘게 보냈고요. 네. 네, 저는 요즘 되게 바빠요. 요즘 마음이 뭐- 바빠요, 마음이.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 게이트 플라워즈 앨범 아, 앨범 준비하시나요?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언제 지금, 발매 예정이죠? 원래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앨범이라는 게 일단 항상 그렇죠. 늦어지죠. 그렇죠. 늦어지더라고요. 네. 한 달 지금 잡고 있고요. 이제 녹음 한 반 정도 좀 끝났는데 후반 작업하고 등등 하면 3월 말 4월 초를 네.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밴드니까 솔로도 네. 아니고 녹음하는 건 뭐 금방이죠. 곡이 나와야 그게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건데 곡도 네, 곡은 다 녹음은 뭐 나왔어요. 금방 네. 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름 빨리 해요 보니까 녹음을. 네. 워낙 또 구력이 있은 팀이라 저는 뭐 한 달 안에 나오겠네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승식 씨 혹시요 요즘에 네. 뭐 꼭 보고 싶거나 찾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오늘 문자로 여러분들께 뮤다 로그인 그걸 여쭤봤어요. 아니면은 염승식 씨가 연애 고민 있으면 누굴 찾아요? 누구와 얘기하세요? 저는 그 지인들 최측근 지인들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친구들이 멀티예요. 혹시 얼굴 사각인 그 친구분? 그래 그 친구요. 네. 몇 명 있어요. 좀 저도 아는 친구분.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아는 사람도 많고 한데 네. 정말 그 지인은 몇 명 있어. 그 지인들이 술 친구도 되고요. 네. 음악 동료도 되고요. 연애 동료도 되고 여행 친구도 되고 그쵸. 그냥 저희 안에서 그냥 그렇게 다 해요. 아니 이렇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친구 만나서는 뭐 여행 고민 얘기하고 이 친구 만나서는 돈 고민 얘기하고 여기는 연애 고민 따로보다는 하나가 낫지 않나요? 왜냐면 긴 설명 필요 없이 야 나 지난번에 여행 갈 때 그래 그거 그렇죠. 바로 알 수 있고 좋아. 뭐 또 친구가 많다고 뭐 자랑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죠? 그 친구란 거는 진짜 질, 퀄리티, 그럼요. 깊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와 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승식 씨 친구는 한 명뿐이라는. 그러니까 친구 많은데. 농담이에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제가 버럭하죠. 야, 여기서 버럭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웃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사랑 고민, 연애 고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www.itvfm.co.kr 경인방송 홈페이지 이상미의 뮤직.com 수요일 코너 이 죽일 놈의 사랑 여기 제목을 달아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요. 나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한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우물정이라 해서 굴욕을 씻기 위해 샵 굉장히 강조하셨네요. 저 강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 영어니까 발음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살 김도혁입니다. 저는 군인이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을 가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21살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 22살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덧 21살이 되었고 제가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35살이거든요. 저보다 7살밖에 안 어려요. 이런 남자를 남편감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이차 때문에 반대하는 거냐고요? 단지 그것뿐이겠습니까? 남편감으로서 아닌 점을 다 가진 녀석입니다. 첫째, 누나가 위에 3명이고요. 둘째, 홀어머니의 장남이고요. 셋째, 제사가 1년에 20번이나 있습니다. 넷째, 나이도 많고 벌이도 작고요. 다섯째, 집은 또 저희 집 근처입니다. 여섯째, 성격은 어찌나 조용해서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제 딸아이가 저런 늑대 같은 녀석한테 꼬여서 이러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결혼 막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껏 온 힘을 다해 키워놨더니 제 딸 녀석이 가족들 안 봐도 좋으니 자긴 이 결혼 한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이래서 자식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미 씨, 승식 씨 도와주세요. 이 결혼 막아야 합니다. 와, 아버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42살, 실명이신지 김도형님. 김도형님. 결혼 상당히 일찍 하셔서 그러게요. 지금 42살에 따님이 21살. 야, 와. 근데 사실 35이 네. 제가 사실 거의 그 나이거든요, 지금. 아, 네. 뭐 거의 그 나이, 뭐가 거의예요. 정확히 그 나이잖아요. 제가 생일이 좀 빨라서. 그런데 아니, 빠른 제발 하지 말아요. 진짜 나 빠른 머리 아파 죽겠어.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년으로 하세요. 학년으로. 자, 같은 반 친구는 다 친구. 여기 집중하자고요. 네, 집중할게요. 알겠어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지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20대 초반 겪어봤잖아요. 네.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부모님들에게 네. 가장 반발, 왜냐면 지가 좀 컸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렇죠.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더, 왜냐면 제가 성인이고 사실은 결혼 경력기가 이제 시작되는 나이니까 네. 그런 독립에 대한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나이가 35 이 정도 돼서 별로 어려 보이지 않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나이 차이가 지금 띠동갑도 넘어선 나이니까. 따님이랑 14살 차이니까요. 아, 이건. 데려오신 남자분이랑.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지금 걱정하실 만하고 지금 화도 나시고 분노도 나실 만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따님을 위해서 네. 방법론적으로 전 접근하고 싶은 게 네, 어떻게. 지금 결혼을 반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반대하지 말아라? 반대하면 더 하고 싶어져요. 이 나이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반대하지 말고 자 조금 우리 지켜보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귀게 해줘요. 근데 지금 사귀고 지금 얼마나 사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연애라는 게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원하는 게 뭐 연구 결과도 많이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시겠지만 네. 3년이잖아요. 네. 시간 지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첫 번째 따님을 푸시하고 막을수록 따님은 더 지금 물불 안 가려요. 그럼 제사가 20번인데 뭔지 몰라 지금 아직 뭐 그게 어떤 건지 남자도 피곤한데 그건 뭔지 몰라 얘. 네. 그 지금 돈이 문제 사랑의 전부지. 자 2년만 지나면요 제가 여자분들 많이 봤는데 바뀝니다. 이게 대학교 3학년 지나가면은 아직 대학교생인지 모르시겠는데 네. 주위 상황 보면은 자 여자들 능력 보기 시작하죠. 진정한 네. 남자 나이도 보고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거 바뀌어요. 그거를 좀 홀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반대하면 큰일 나요. 네. 그냥 짐 싸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관계 맞나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좀 당장은 그 남자 같은 경우도 35이라도 이 남자 분을 놈을 데리고 와서 네. 35이든 7이든 8이든 결혼 한 2, 3년 별 차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쥐는 결혼 이렇게 어린 사람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말 싫으시겠지만 그런 남자 존재가 그 따님 옆에 있는 거 싫으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확보하면서 네. 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대신 진짜 중요한 거 아이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어떤 식으로 막아야 돼요. 그럼요. 통금 만들고 해가지고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 통금 만들어야 돼요? 통금 잘못하면 또 빗나가.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네.
제가 틀릴만한 거 아니니까. 아니, 뭐, 솔직한 그렇죠. 방송 하기로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승식 씨 말에 저도 동감하는 게, 아버님이 여기서 반대를 강하게 하시면, 네. 분명히 이 여성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음, 더 음. 아빠가 날 반대할수록 아빠처럼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오빠에게 갈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거 있을 생각을 수 할 있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진짜 강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꾹 참아서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정제하고 정제해서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렇죠. 아빠가 너를 빨리 안정감을, 보내고 싶은 안정감을 마음이 줘야 아닐 돼. 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남자가 싫은 게 아니다. 그렇지. 너를 빨리 보내고 싶지 않으니 우리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너도 연애를 좀 더 해봐라. 그리고 뭐 그런 것 변명 있죠. 구차하지만 지금 그 남자의 상황이 이렇고 너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 집도 당장 너를 보낼 수 없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가지자.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따님을 구슬려서 일단 시간을 벌어서 스스로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 그렇습니다. 사연에 네. 지금 뭐 하나부터 6번째까지 세세하게 다 썼어요.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상세하게 얘기해야 될 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아마 따님은 모르시겠지만 제 또래나 뭐 솔직히 여자 30대, 남자 30대면 이거 다 알잖아요. 이해하지 않아요? 완전 하죠. 자, 그러면은 주위에 사건들이 터지니까. 노래 한 곡 듣고서요. 여러분들 문자도 한번 받아볼게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이 아버님께 조언 드리고 싶은 분들 문자 샵 9070번입니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올게요. 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숭이동의 장영란님 절대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야속하다고 하겠지만 나이 먹으면 울면서 후회해요. 저도 그런 경험 했는데 어영부영 아기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라고. 아, 지금 어떻게 아, 지금 살고 계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이거 제가 웃으면서 읽으면 안 되는 사연이었던 나 거 아닌가? 답답해요, 지금. 그죠? 김나은님, 제사가 20번이면 거의 종갓집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라고 하셨고요. 495님,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단순한 불장난 같지는 않은데 정말 사랑한다면 지켜봐주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 주셨어요.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안의 상황.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14살 나이 차이는 요즘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뭐 그렇죠. 뛰동갑을 2바퀴도 넘어서 결혼도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따님이 만약에 29이나 뭐 28쯤 됐을 때 14살 차이랑 21살인 따님이랑 14살 차이 남자랑은 엄청 차이거든요. 일단 상황적인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생이랑 그쵸.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랑 그거랑 또 그러니까. 뭐 30 넘은 여성분이랑 뭐 50대 그러니까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투를 하는데 같은 헤비급 안에도 이 몸무게 차이가 몇 킬로씩은 있잖아요. 같은 헤비급 안에서 놀아야지 라이트랑 헤비랑 붙으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임이. 그렇죠. 21살, 35살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둘씩 꼽으신 게 누나가 위에 3명이다. 뭐 시집살이가 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호러머니의 장남이다. 이것도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와 모든 제사와 모든 집안일을 다 떠맡아야 된다. 아, 답답하죠. 그 다음에 제사 관련에 20번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나이도 많고 벌이도 작다. 이제 이건 뭐 대부분의 어른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남자 벌이가 작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벌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이면은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을 텐데 그게 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5째 집은 또 저희 집 근처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께서 그냥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특별한 이유가 안 되는데. 근처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닌데 그냥 이 남자가 싫으신 거예요. 6째 성격은 어찌나 조용해서 말도 안 하고 이것도 그냥 싫은 거야. 좋으면 과묵하고 듬직한 애로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싫으신 거예요. 일단은 큰 건 돈벌이, 나이, 그리고 제사 20번. 사실 이것만 해도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 네. 김도혁님, 형님 네. 조금만 더 이거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보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가실수록 따님은 집에서 멀어집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좋은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만나보자라고 해서 만나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 보기 네. 싫겠지만 이렇게 교류도 하시면서 그럼요. 그래서 따님한테 이거 나쁘지 않네. 그리고 시간을 더 갖는 그 시간 동안
그쪽 가족하고도 이 따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보는 거예요. 자, 누나 3명인데 그럼 자식들 있겠죠? 딸들이 나랑 나이가 비슷해. 그러니까 어쩌면 큰 누나의 첫 딸이랑 본인이랑 동갑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남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이상한 그 분위기를 따님이 좀 눈으로 겪거나 경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했었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따님이 직접 몸소 체험해야지 그래야지 알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게 21살이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 20살이었어. 그럼 21살, 2살 이때가 많이 바뀌죠. 네.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학교 1, 2학년이랑 3, 4학년이랑은 다르다니까. 굉장히 다르거든요. 1, 2학년은 순정이고 감성인데 3, 4학년 되면 현실이 돼요. 왜 그래요, 여자들? 아니 뭐 대학생도 어차피 뭐 어린 친구들이긴 한데 달라지더라고. 왜 달라져요? 아니 그런 거야. 대학교 1, 2학년 때는 선배만 보이면 선배님 밥 사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네. 3, 4학년쯤 되면은 선배도 이 사람이 학교 식당 밥을 사줄 사람인지 밖에 나가서 돈가스를 사줄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거야. 차가 있고.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분은 뵙지 않았지만 무조건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수성가해서 너무나 잘 살고 계시고 네. 거리는 시원찮지만 미래가 네. 크신 분이고 네. 그릇이 크고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님도 이 방송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일단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또 반항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후회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를 무조건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책임감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 지금 집착하는 게 이게 사랑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아셔야 결혼은 돼요. 사랑의 시작이에요. 끝 그때부터- 끝 아닌가요? 아니, 끝 아니야. 끝나면 안 돼요. 결혼하고 몇 년. 그러니까 연애가 아니잖아. 연애가 아니라는 거 이거. 결혼은 결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거 좋고 행복할 거예요. 네. 물론 아버지가 좀 불편해하시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좀 더 만나보는 거야. 만나는 게 그냥 뭐 하루 이틀 만나는 게 정말 더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그쪽 그 부모님 누나들도 보고 누나들 자식들도 한번 보고 그런 거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따님도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이유를 본인이 극복할 수 있다면 증명하셔야죠. 눈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께 찬성하시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4부 넘어갑니다. 휘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네, 이상의 뮤직닷컴 4부 건너왔습니다. 자, 게이트 플라우즈 염승식 씨와 이주길 놈의 사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4부 사연 한번 만나보죠. 4부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인천에 사는 34살 여자입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비참하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고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뮤직닷컴에 저도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하고 나서도 저는 제 남편과 싸움의 연속입니다. 연애할 땐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랑 안 맞는 사람도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참으면서 우리 아들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출산 예정일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에겐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 얼마 전에 술을 마시고 와서 저와 싸우다가 욕을 하며 저를 주먹으로 때리더군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거지 같은 너는 가고 아이는 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왜 거지 같냐고 물었더니 제가 결혼할 때 혼수를 마음에 들게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네요. 서럽고 눈물 나고 가슴이 남편에게 맞은 뺨보다 더 찢어졌습니다. 막상 나오니 갈 곳도 없고 찜질방에 있는데 남편이 전화와서 싹싹 빌길래 용서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정엄마가 오셨고 제 뺨과 팔에 멍에 든 걸 보더니 김서방이 때린 거냐며 노발대발 하셨고 화가 나서 달려온 저희 친오빠가 제 남편을 때렸습니다. 어쨌든 화해하고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바로 4일 전이죠. 남편이 술에 취해 또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형님이 와서 나를 감히 때리냐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부시고 저에게 또 폭언을 하네요. 저는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입니다. 너 싸우면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듣는다며 네가 뭘 잘났다고 그러냐?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너가 결혼할 때 뭘 제대로 해왔냐며 혼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결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굉장히 무거운 사연이네요.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주먹이 막 쥐어지는데 네. 일단 사연 화가 주신 많이 나네요. 분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러게요. 저희 코너에 이 사연을 주셨을까 싶어요. 지금 저도 너무 가슴이 답답해지고 네. 지금 이분 상황이 이걸 정말 네. 화가 나네요. 네. 정말 좀 고생을 넘어서 그렇죠. 사실 진짜 이건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데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근데 또 일단- 저희 사연 보내신 건 작은 네. 힘이나마 또 저희가 보탬이 된다면 네네. 이라는 그 끈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셨을 테니까 네. 저희가 또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그렇죠. 승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폭력 자체는 네.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분이 폭력을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 것이 네. 어떤 이유일까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누구를 때리는 것이 이 나이에 술 마시고 부인을 뭔가 그 사람 마음이 해결이 안 된 뭔가 있을 거라고 좀 느껴져요. 네네. 어떤 종류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그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여자들도 다른 종류의 그런 것도 있듯이 네. 남자들이 화나는 건 대부분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얌전하던 사람도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폭력을 당하신 입장으로서 정말로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남자가 왜 저럴까라는 것을 한번 힘드시겠지만 다른 데서 자문을 구해보시고 일단 이해를 해야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다 그냥 버리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들 때문이라도 이걸 이어가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좀 더 나은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어가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게, 남편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사하신 것 그 자체로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때린 사람에게 과실이 큰 것처럼, 그렇죠. 폭력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시작하신 사람에게는 죄가 그렇죠. 있어요. 본인도 지가 잘못한 거 알고 바로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빌면서. 네. 남자들이 알아요. 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지만 네. 반복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술에 취했을 때 이 폭력이 반복된다면 네. 이거는 술만 드시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위험하고 관리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지금 끝까지 읽었을 때 뭘 느꼈냐면요. 마지막에 시어머니께서 너 싸우면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든다면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네가 결혼할 때 대체 뭘 해왔냐며 혼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여기서 저는 해답을 얻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남편분이 때리시는 이유, 그러니까 남편분이 화가 나신 이유는 네. 남편분을 아내분을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께서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혼수 네.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네. 나는 난 우리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 너 같은 아들 내가 줬는데 그 정도밖에 혼수를 안 해왔다고부터 시작해서 걔 하는 거 봐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리는 그림으로는 남편분이 처음엔 좀 참으셨겠지만 네. 그 가운데 역할을 하기가 너무 힘드셨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동화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정말 그럴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아니는데 우리 와이프는 왜 이거밖에 안 해왔을까? 술을 드시고 어느 날 욱해서 한번 폭행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왜 이랬을까? 또 사과를 하고 그러나 다음에 또 술을 드시고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분의 이야기만 끝이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이게 관계가 풀어져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 문제인 경우가 결혼 생활에서 많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해결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쵸. 두 사람 문제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겠지만 그럼요. 그래서 이 혼수라는 것이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 단지 혼수 때문은 아닐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뭔가가 있어요, 그쵸. 지금.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지금 부인분께서 잘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솔직히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남자분이 했던 행동들을 증거를 갖고 계세요. 아, 그럼요. 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거든요. 네. 냉철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을 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 어떤 식으로도 진짜 녹취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만큼 그럼요. 더 잘 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죠. 정확하게 풀어야 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이 다시 폭행을 행하시면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형님이어서 감히 나를 때리냐 이 얘기 하시는 그렇죠. 것부터가 남편분이 자격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존심이 자격지심보다 남자들 그 진짜 별거 아닌 자존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남편분은 혼수로 이미 내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는 어머니가 부추긴 이유가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렇죠. 추측. 네. 재밌는 게 남자들 혼수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염승식 씨 만약에 이제 본인 35살이 결혼 정년기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결혼한다고 정말 생각했을 때 네. 이 혼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혼수란 건 저는 전적으로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봐도 제 네. 친구들 혼수 야 이거 혼수 뭐냐 야 결혼이 왜 이렇게 힘드냐 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가족과 가족 그 두 부모님들의 사실은 어떤 네. 그 뭐랄까 기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어떤 그 자존심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머니들이죠. 네. 우리는 이 정도. 음. 죄송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어머니가 예전부터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혼수 안 한다. 그게 본인이 뭐가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하도 애들 둘이 잘 결혼해서 살면 되지. 주위에 맨날 혼수 때문에 트러블 보시니까 저한테는 한 10번 더 들었어요. 우리는 혼수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뭐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등등등. 결혼하기는 원하시는데 네. 본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건 사실 어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혀 관여하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나 누가 양보를 하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정말 힘든 게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혼수에 대해서 제 주위에 보는 그림들이 많으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는 진짜 좀 허례의식은 많이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잔치니까 물론 필요한 절차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절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괴롭다면 저는 과감히 없애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서로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만 하고 저는 집도 남자가 해와야만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남자가 집 해야 되지 않나? 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세요? 아이고. 어차피 저랑 살 사람이고 네. 저와 함께 할 집인데 이 남자가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 남편이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미 거. 씨는 집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돈을 모아서 음. 같이 대출을 받든가 아니 그리고 뭐 대출을 받아서 결혼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살면서 같이 갚아야 돼요. 바람직한 저는 마인드네요. 의미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함께 하면 돼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둘이만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남편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나 네. 정말 이거밖에 할 수 없다 얘기했을 때 남자분이 이해해줘야지 그거 이해 못하면 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안 그래요. 그래요? 남자가 정말 좋아. 그 남자분이 정말 좋고 서로는 좋은데 네. 그런 데에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그거는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꼭 그래요. 말씀하셨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 꼭 안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쵸. 그 그래도가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혼수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자존심과 그렇죠. 부모님들의 이 주위의 시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 주의해 주시는 정말 거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도요. 죄송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분위기가- 아무 사이 아니고. 저희 아무 사이 아니고. 네, 여러분 아무 사이 아니고. 아이고. 아니, 저희 부모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형편껏 그다음에 형편껏 하고 네. 절대로 뽐내려고 하지 마라. 결혼식으로. 그런데 안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을 뽐내고 싶은 본인들 어떤 그 경제적인 게 잘 이렇게 좀 네. 만족스럽지 못하시거나 네. 반대로 좀 본인들이 좀 대단하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거나 주위 사람들 어떤 그런 그렇죠. 안 좋은 예들. 그러니까 그릇이 크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날 네. 가족분들도. 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 되면 그런 네. 것들을 좀 과감하게 없앨 수 있거든요. 그렇죠.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 네. 둘이 얘기하다가 지금 좀 흥분했어요. 궁금했어. 이거 진짜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저희는 좀 쉬고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서인영이 부릅니다. 헤어지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좀 받았는데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게 다들 좀 저희도 화났어요. 화가 많이 났는데 많이 자제했거든요. 네. 대신에 그래가지고 저희 말이 빨라졌잖아요.
6247님, 아우, 정말 화가 나네요.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형님이 와서 때리냐니. 아니, 그럼, 자기는 남의 집 귀한 딸을? 그쵸. 그렇죠. 적반하장이죠, 이거 완전. 물더님, 갈라지세요. 혼남 얼마든지 있습니다. 혼수 문제로 가족이 세트로 야단을 친다면. 라고 하셨고요. 4995님, 일단 결론은 남편의 음주 폭행은 자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맞죠. 출산 예정일까지 일을 하셨던 열정이 있다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겠지만 이 결혼 생활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10월도조차 아내분의 편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저거 진짜 아이 가지고 그때까지 일을 하신 거, 이거 남편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아, 그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진짜 힘들죠. 네. 저도 물론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걸 남자들이 모르고, 그리고 지 자존심 때문에, 왜냐면 그건 뒤에 그 혼수 얘기, 시어머니가 얘기 나왔으니까, 네. 이런 사람이면은 재발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진짜 우리가 상황별로 봐가지고, 이 남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사실 혼수, 시어머니 또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쉽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담을 많이 구하시고요. 객관적으로 보시고 진짜 마지막 상황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증거 확보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럼 맞았어요.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이거 그 두 번 이건 아니에요, 정말. 네, 근데 뭐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도 참고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그분들 덕에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머니 세대들 덕에.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나마 예전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뭐 사회 시스템이 조금은 더 확충이 됐으니까. 네. 9599님, 지금도 이런 사람 있나요? 진짜 못났습니다. 어찌됐든 폭력을 행사한 부부는 앞으로 다신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시부모님들, 결혼한 자식 사이에 끼어들지 맙시다! 정말. 이게 없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 두 사람 결 아직도 우리 가족이라고 왜 결혼이 가족과 가족과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사실 그런 시스템이 아닌지 오래됐잖아요. 이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도 아직 가족과 가족 그러니까, 이게 20살 다 독립을 시켜야 돼요, 애들을. 진짜 다 내보내야 돼. 자, 네 알아서 하고 나는 내 먹고 사는 거 내 벌어놓은 걸로 살고.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마인드가 그렇게 돼야만 자녀분들이 또 본인의 일들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개인이나 이 어떤 그룹 가족이란 이 그룹 사실 개인 문제죠. 어머니 문제예요, 사실 많은 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자존심 싸우면 내가 떳떳하고 내 아들 괜찮으면 되는 거지. 혼수도 제가 봤을 때는 주위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시니까 혼수가 그렇죠.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데 본인이 사랑해서 키운 아이를 결혼을 시키는데 왜 보상을 원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와야 네가 해와야 되지 않니? 혹은 우리 딸 가는데 아들이 이 정도 지분 구해야 되지 않니? 왜 그런 보상을 원하시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좋은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아들이 노력해서 된 거죠. 아니, 그럼요. 그리고 그냥 예, 그 어머니의 부모님도 네. 똑같은 거거든요. 살면서 효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효도할게요, 어머니. 아유, 저희가 어머니께. 네네. 승식 씨도 살면서 효도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저 하고 있어요. 저 여행 가실 때도 막 제가 용돈도 맞아. 드리고. 네, 승식 씨는 부모님 여행 잘 보내드리죠? 제가 따라가요, 근데. 저도 제가 네네. 보내드리고 제가 따라. 그렇죠. 그리고 여행 이렇게 비용 이렇게 많이 드리면은 또 이렇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면세점에서 뭔가 좀 혜택이 있거나 그게 좀 기분 되게. 내리사랑으로. 네네,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문자가 많이 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요. 심각한 사연에 어쨌든 사연 주신 분 그만큼 용기가 있으신 거니까 힘내시고 이 다음에도 고민이 많으시면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신 분들이 다 응원하시는 거니까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한참 초과가 돼가지고 빨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승식 씨,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연애 고민으로 이주길놈의 사랑 만나요. 수요일 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뮤직닷컴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할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신, 작가 심유정, 진행의 이상미였습니다. 끝곡은 이승환의 가족이에요. 이상미의 뮤직닷컴 내일도 로그인 하실 거죠?